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 하루 3명이 추가로 나와서 모두 19명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에 간 적이 없는 17번째 환자와 19번째 환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말레이시아 국적의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여 제3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젯밤 19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3명 더 나온 겁니다. 17번째, 19번째 환자는 모두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싱가포르에 갔다가 각각 24일과 23일 귀국했습니다. 2명 모두 행사가 열렸던 장소에 말레이시아 국적의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검사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17번째와 19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싱가포르 당국과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8번째 환자는 지난달 태국 여행 후 감염 증세를 보인 16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며 이들과 접촉했던 사람의 수도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956명인데 추가로 난 확진자의 동선이 조사되면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자 중 감시 해제가 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시설이나 자가격리로 관리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발생한 확진자가 동남아 방문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며 환자의 여행 경력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모녀 사이인 16번과 18번 확진자는 광주 21세기 병원에 머물며 모두 272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현재 봉쇄된 상태인데요. 두 사람이 주로 머물렀던 3층의 환자들은 병원 안 다른 곳으로 격리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입원복을 입은 환자들이 불안한 듯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경찰은 병원 주변을 긴급 통제하고 의료진 등 최소 인력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법입니다. 환자랑 직원들을 다 부릅니다. 16번과 18번 확진자가 지냈던 광주 21세기 병원은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퇴원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이다 보니까 정말 전쟁이 난리가 난 것처럼 좀 황당하고요. 지금 마음이 찹찹합니다. 18번 확진자를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한 질병관리본부도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병원에 있던 환자 72명과 의료진 49명 등 121명을 위험군에 따라 3개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16번과 18번 확진자와 함께 생활했던 3층 병동 환자와 의료진은 고위험군으로 정해 병원 안에서 1인 1실로 격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4일 동안 외부와 접촉이 차단되고 국립병원 의료진이 살피게 됩니다. 저위험군에 속한 입원 환자는 광주 소방학교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입원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은 자가격리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16번과 18번 확진자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슈퍼 전파자의 가능성도 나와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와 격리된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6번과 18번 확진자가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병원 앞 인도에 쓰레기 더미를 내놨습니다. 격리 환자가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음식 용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생리식염수와 주사기 포장지 등 의료용품 포장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만큼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깁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따로 팀이 나갈 거예요. 저희는 전해드린 바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폐기물은 환경부 소관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받긴 했대요. 비단 21세기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자들이 내놓는 쓰레기가 감염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홍콩인이 타고 있던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한꺼번에 10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크루즈선엔 한국인 9명도 탑승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홍콩 남성이 탔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3,700여 명이 타고 있는 이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10명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홍콩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273명 중 31명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うち31名分のウイルス検査の結果が判明し、10名の方から陽性反応が出たところであります。 해당 크루즈선에는 한국인 9명도 타고 있었는데 아직 감염증 검사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지난달 25일 홍콩에 내렸던 남성에게서 확진 판정이 나오자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 앞바다에 머물며 승객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승객들은 잠복기 등을 고려해 최소 14일 동안 배에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4명이 더 나오면서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는데요. 이현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 기자 먼저 이 4명 추가돼서 이제 23명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중국 외에 이 제3국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국 제한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바뀐 게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중국 외에 12번 확진자가 일본, 그다음에 16번이 태국, 17번과 19번은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정부는 중국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실행 가능성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 사회적 그리고 외교적인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외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검역망이 계속 뚫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거 보면은 확실히 중국발 감염이 맞는 것 같죠? 이 네네. 보니까 이 중국 우한에서 외국으로 가장 많이 나간 순서를 보니까 태국, 싱가포르 이 순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순서가 맞아 보여요? 네,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역이라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네. 이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검역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체온 측정만 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네,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한에서 빠져나간 중국인들이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감염이 일어났고 이미 해당 국가들에서는 지역 전파까지 진행 중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네. 최근 나타난 16번, 17번, 19번 확진자 모두 중국이 아닌 동남아 지역에서 감염되기도 했고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좀 철저한 검역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는 국내 전파를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부 유입 자체를 이제 최대한 막자라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이 안전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감염자가 이 재차 감염을 일으키는 3차 감염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3차 감염이 몇 건은 발생을 했습니다. 네, 6번 확진자 가족이 10번, 11번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고요. 12번 확진자의 아내가 14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또 어제 나온 18번 확진자는 16번 확진자의 딸이죠.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인대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한 딸을 어머니인 16번 확진자가 간병하다가 바이러스를 옮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또 좀 전에 속보가 나왔듯이 네. 16번 확진자와 이제 설 연휴였던 지난달 25일에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오빠도 조금 전에 양성 판정이 받았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16번 확진자가 이 접촉을 한 게 딸 말고도 병원에서 또 접촉한 사람들이 한 300명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에서만 772명이 접촉된 걸로 파악이 됐죠. 전남대병원에서도 19명을 접촉했고요. 가족 등 15명까지 합치면은
16번 확진자의 총 접촉자 수는 306명에 달합니다. 네, 이 접촉자가 사실은 또 접촉자를 계속 낳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실 지역 전파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접촉자가 또 다른 접촉자를 그렇게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전 국민을 뭐 집에 가둬놓고 조사하지 않는 한 접촉자를 다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아직 지역 전파가 발생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 감염자 모두가 확진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걸린 거지 뭐 아예 모르는 제3자가 걸린 것처럼 더 멀리 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군대에서도 또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해군 군무원이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파악이 됐는데요. 네, 설 연휴였던 지난달 25일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군무원은 지금 부대 내 시설에 단독 혼자 격리돼 있고요.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근로자 6명은 각자의 집에 격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7명 모두 특별한 증상을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요. 알려졌지만 만약 한 명이라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뭐 자칫하면 부대원 전체가 접촉자로 분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 군무원이니까 꼭 군대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군대 밖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아무래도 부대 안팎에서 접촉한 사람들 수가 꽤 될 겁니다. 아직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7명 중 확진자가 나오면 또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들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접촉자가 접촉자를 낳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그리고 병사가 또 외부 사람과 접촉했을 수도 있고요. 네. 면회나 아니면은 뭐 휴가 등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걸 추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게 됩니다. 네. 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입원 환자가 완치돼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국립보건연구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이 백신 개발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20번 확진자는 15번 확진자의 가족인 40대 여성, 21번 확진자는 6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5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22번 확진자는 16번 확진자의 가족인 40대 남성입니다. 23번 확진자는 지난달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50대 중국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을지로 입구역 인근의 한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식당들이 몰려 있어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을지로 입구역 인근 식당가의 한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이 인근 식당 건물로 번지면서 손님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보니까 불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손님들 다 대피시키고 그리고 가스장도 잠그고 그거 나왔는데 벽을 타고 올라간 거지. 불이 난 곳 주변에는 이처럼 가게들이 밀집해 있어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천호동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9시 반쯤엔 부산 구포동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석 대가 불에 타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근 숙박시설에 투숙하던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500여 세대 규모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애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매매가 되면 안 되는 곳인데 지역 주택조합장이자 현역 구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해당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관할 지자체에 기부 체납돼 운영되는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무렵 조합장이자 현직 구의원인 A씨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이 세운 사단법인으로 넘겼습니다.
심지어 4년 가까이 일반 상가 건물처럼 임대 계약을 맺고 수익 사업까지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증여행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다시 조합에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들이 분양 약정 대금을 달라고 권리를 주장했고 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 경매 처분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당초 복합 문화공간을 기대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상가 세입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이어야 될 공간이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장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공사 당시 철거비를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MBN은 해당 의원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국종 교수가 병원과의 갈등 이후 처음 출근해 취재진에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경기도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아주대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아주대병원과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출근한 이국정 교수는 취재진 앞에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상 배정과 인력 증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부 자료까지 공개하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퇴실 시간이 9월 4일인데 출력일 시가 9월 10일이잖아요. 거의 한 일주일씩 비어있다는 뜻이죠, 병실. 외상센터장직을 내려놓은 이후로 병원 측의 예산 확보 요구를 들며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며 외상센터의 문제점에만 집중해달라고 토로했습니다.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한마디라도 이상한 소리 하거나 진실과 다르면 제가 간번에라도 간다니까요.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측의 외상 환자 진료 방해 행위와 응급 환자 진료 거부 등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이 교수의 주장에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도 경기도의 조사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전 세계 평화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축하하는 선악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문입 유난 루터교 주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올해로 사회를 맞은 선악평화상 시상식이 어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선악평화상 수상자로는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문입 유난 루터교 주교가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장기 독재와 빈곤이 만연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범적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루터교 세계연맹 의장을 지냈던 문입 유난 주교는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으로 중동 지역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화합을 촉진했습니다. This is our mutual call to teach love, never division or hatred. 이번 시상에서는 특별히 설립자 100주년을 기념해 설립자 특별상이 제정됐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2 years ago, I have launched the Ban Ki-moon Center for Global Citizens based in Vienna, Austria, and in Seoul, I have established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수상자에게는 각 50만 달러의 상금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시상식에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전 세계 지도자 등 5천 명 이상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기 독특한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장난감 큐브를 이용해 만든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모난 조각들이 나타내는 그림,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입체형 퍼즐인 루빅 큐브 330개로 만든 루빅 모나리자인데요. 2005년에 한 프랑스 예술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루빅 모나리자는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의 한 경매장에 나온다는데요.
전문가들은 16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실제로는 얼마에 낙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매일 같은 동작에 춤을 찍어 올리는 한 남성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짧은 춤 영상을 찍어 올린다고 합니다. 뭘 위한 춤인 걸까요? 한 남성이 혼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중엔 간호사들과도 소방관들과도 춤을 추는데요. 사실 이 춤은 응원의 춤입니다. 지난 1월 이 남성은 아빠가 됐는데요.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에게 힘이 되고 싶어 매일같이 응원의 춤 영상을 찍는 거라는데요. 아이가 퇴원할 때까지 이 춤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지금 강원 내륙으로는 한파경보,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최저기온을 보시면 대관령은 무려 영하 24도, 서울은 영하 11.8도, 전주는 영하 9.2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해안에서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한편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대기는 갈수록 건조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은 종종 구름이 지나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1.5도, 대전 영하 10.5도, 안동은 영하 1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2도, 안동과 대구, 창원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에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북은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에 따라서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